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꼭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올겨울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님이셨는데요. 72살이셨어요. 평소에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돌고 시장도 직접 가시고 손주들 챙기시느라 바쁘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나시다가요.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쿵 하고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면하셨지만 병원에 실려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겨울만 되면 이렇게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건 이분들이 거의 똑같은 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생활이요? 그게 뭘까요?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한 달 동안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실제로 겨울에 쓰러지셨던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겨울에 쓰러지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단 3가지요. 딱 3가지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3가지를 바꾸기만 하면 정말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올겨울 절대 병원 갈 일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 남편분, 부인분, 친구분들한테도 꼭 이 이야기 해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요, 겨울이 왜 위험한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잖아요. 당연한 소리죠. 근데 이 추운 날씨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시나요? 우리 몸속에는 혈관이 있죠. 피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이 혈관이라는 게 사실은 고무줄 같은 거예요. 원래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야 하는 건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이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들어요. 꽉 조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좁히거든요. 몸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말랑말랑하니까 좀 조여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혈관이 이미 딱딱해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를 만나면요. 혈관이 확 조여지면서 피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는 계속 흘러야 하잖아요. 심장은 계속 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좁아진 길로 억지로 피를 밀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팍팍 올라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 혈관이 터질 수 있어요. 아니면 피가 뭉쳐서 덩어리가 생기는데 그게 뇌로 가면 뇌졸중이라는 게 생깁니다.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요. 이게 바로 겨울만 되면 뉴스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추워진 날씨에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 급증 이런 뉴스 보셨죠? 그게 다 이 때문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하시는데 아닙니다. 같은 나이 70살, 80살이어도 어떤 분은 겨울에도 너무 건강하세요. 또 어떤 분은 매년 겨울마다 쓰러지시고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겨울에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그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고 계신 것 있으신지 한번 들으면서 체크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찬 공기 맞으러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나 아침 운동 30년째 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원 가는 게 내 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부지런하시니까 동이 트기도 전에 벌써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잖아요. 아니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환기를 해야지 하시면서 창문을 활짝 여시는 분들요. 아니면 신문 좀 가지러 나가야지 하면서 잠옷 차림으로 문 열고 나가시는 분들요. 근데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겨울에는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혈압도 낮아져 있고 체온도 좀 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몸이 느슨한 상태예요. 마치 자동차 시동을 껐을 때처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누워있다가 일어서면 피가 아래로 쏠리니까 심장이 더 세게 뛰어서 피를 위로 올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가 하루 중에 혈압이 제일 높을 때예요. 이 상태에서요. 갑자기 문을 열고 찬 공기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찬 공기를 마시면 혈관이 확 조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높아진 혈압이 더더욱 높아지는 거예요. 이중으로 위험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셨는데요. 75살이셨어요. 평생 새벽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비 오나 눈 오나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등산로 올라가시는 게 습관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어요.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됐대요. 그래도 이분은 늘 하던 대로 일어나서 등산복 입고 밖에 나가셨어요. 집 나서자마자 찬 공기가 확 들어왔겠죠.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빨리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뇌로 가는 피가 막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러셨대요. 이분이 뭘 잘못하신 걸까요? 운동하신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찬 공기를 마신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운동하시는 건 좋습니다.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방법을 바꾸셔야 해요. 일어나시면요. 바로 밖에 나가지 마세요. 최소한 30분은 집안에 계세요. 그동안 뭘 하시냐고요? 먼저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땀으로 물이 빠져나갔거든요. 피가 좀 끈적해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피가 묽어지면서 혈관이 편해집니다. 물 마시고 나서는요.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침대에 앉아서 손가락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것만 해도 좋아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요.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고요. 팔다리를 쭉쭉 펴보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시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던 몸이 서서히 깨어나요. 혈관도 조금씩 넓어지고 심장도 준비를 하고 전체적으로 몸이 이제 움직일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밖에 나가실 때 옷 입는 것도 중요해요. 목도리 꼭 하시고요. 모자도 쓰세요. 에이, 조금만 나갔다 올 건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머리와 목에는 큰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여기가 추우면 혈관이 바로 조여져요. 그래서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 공기 맞지 마세요. 30분 기다렸다가 몸을 깨우고 나서 나가세요. 이것만 지켜도 겨울에 쓰러질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입니다. 물을 안 마시는 것. 이것도 정말 큰 문제예요. 여름에는 덥잖아요. 땀 흘리니까 자연스럽게 목이 마르고 그래서 물을 찾게 되죠. 근데 겨울에는 안 그렇잖아요. 춥고 땀도 안 나고 그러니까 물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물을 거의 안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자러 가는데 물은 거의 안 마시는 거예요. 기껏해야 식사할 때 국물 좀 드시는 게 전부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우리 몸에 흐르는 피는요, 대부분이 물이에요. 물이 충분해야 피가 잘 흘러요. 마치 개울물처럼요. 물이 많으면 졸졸졸 잘 흐르잖아요. 근데 물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바닥이 드러나고 돌멩이가 보이고 그러죠. 우리 피도 똑같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흐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혈관 안에서 피가 잘 안 흘러가니까 어딘가에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생깁니다. 피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의학 용어로는 혈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피가 뭉쳐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 피떡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큰일이 납니다.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에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78살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정말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매일 시장도 가시고 자식들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손주들도 봐주시고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집에서 TV 보시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급히 병원에 갔더니 뇌졸중이래요. 피떡이 뇌혈관을 막은 거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르신이 평소에 물을 얼마나 드셨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하루에 물 한두 컵도 안 드셨대요. 겨울이라 목도 안 마르고 해서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물을 안 드셔서 피가 끈적해졌고 그게 뭉쳐서 뇌혈관을 막은 겁니다. 만약 물을 충분히 드셨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물만 마셔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에 최소한 6컵에서 8컵은 마셔야 해요. 에이, 그게 어디 쉬워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배만 불러요. 대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하고 나서 물 한 컵. 점심 먹기 전에 물 한 컵 먹고 나서 또 한 컵. 오후에 간식 드실 때 물 한 컵. 저녁 먹기 전에 한 컵, 먹고 나서 한 컵. 자기 전에 반 컵.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어느새 6컵, 7컵 되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물을 마실 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왜냐하면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편하게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맹물이 좀 싱겁게 느껴지시면요.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거 끓여서 드셔도 좋아요. 아니면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 띄워서 드시면 향도 좋고 마시기도 편하세요. 커피나 녹차는 어떠냐고요? 이건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물을 빼내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나 녹차를 드셨으면 그만큼 물을 더 드셔야 해요. 두 번째, 겨울에도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목이 안 말라도 마시세요. 하루 6컵에서 8컵, 조금씩 자주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식습관과 관련된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겨울이 되면 따뜻한 음식이 좋잖아요. 뜨끈한 국물 있는 음식이 생각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 찌개, 탕 이런 걸 주로 드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음식만 드시다 보면 채소를 잘 안 드시게 돼요. 국물은 많이 드시는데 채소는 적게 드시는 거죠. 에이, 국에도 채소 들어가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게다가 국물 음식은 대부분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압을 올리거든요. 왜 채소가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채소에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마치 혈관을 청소하는 빗자루 같은 거예요. 혈관 벽에 붙어 있는 기름때나 찌꺼기들을 싹싹 닦아주는 거죠. 그리고 채소에는 비타민이랑 미네랄이라고 하는 영양소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유지해주는 거죠.
근데 채소를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기름때가 쌓이고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나쁜 지방이 쌓여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잘 안 흐르고 결국 막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친구 아버님이셨는데요. 75살이셨어요. 평소에 고기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삼겹살, 갈비, 불고기 이런 거 드시는 게 낙이셨대요. 근데 채소는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나는 고기가 좋아. 채소는 맛이 없어 이러셨대요. 가족들이 아버지, 채소도 좀 드세요 해도 안 드셨어요. 그냥 고기 드시고 국물 드시고 밥 드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왔대요. 혈관이 거의 막혀 있다고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당장 식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식습관을 바꾸셨어요. 고기는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시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힘들었대요. 이게 무슨 밥이야 하셨대요. 근데 가족들이 계속 응원해주고 맛있게 조리해주니까 점점 적응하셨대요. 그렇게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내려갔대요. 혈관도 좋아지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만 계속하시면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하셨대요. 지금 이분은 80살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건강하세요. 매일 산책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손주들이랑 놀아주시고 그러세요. 그럼 채소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매 끼니마다 2주먹 정도는 드셔야 해요. 2주먹이면 얼마나 되냐고요? 손으로 이렇게 쥐었을 때 2번 정도 되는 양이에요. 어떤 채소가 좋으냐고요? 특히 녹색 채소가 좋아요. 시금치, 상추, 깻잎, 미나리, 브로콜리 이런 거요. 이런 녹색 채소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강해요. 그리고 당근, 양배추, 무 이런 것들도 좋고요. 버섯도 아주 좋아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다 좋습니다. 근데 채소는 맛이 없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맛있게 드시면 되죠. 쌈으로 드셔도 좋고요. 무침으로 드셔도 좋고요. 국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근데 국에 넣을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채소는 색깔별로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녹색도 먹고, 빨간색도 먹고, 노란색도 먹고, 흰색도 먹고요. 색깔마다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시금치나물 드시고, 점심에는 깻잎이나 상추 쌈 드시고, 저녁에는 브로콜리나 당근 드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과일도 좋아요. 사과, 배, 귤, 바나나 이런 것들도 혈관에 좋거든요. 하루에 1~2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이 많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세 번째, 겨울에도 채소를 많이 드세요. 매 끼니마다 2주먹씩 색깔별로 골고루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겨울에 쓰러지는 분들의 공통된 3가지 습관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 공기 맞지 마세요. 30분 기다렸다가 몸을 깨우고 나가세요. 두 번째, 겨울에도 물을 충분히 마세요. 하루에 6컵에서 8컵,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세 번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매 끼니마다 2주먹씩 색깔별로 골고루 드세요.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특별한 운동을 새로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활 속에서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진짜 이것만으로 겨울에 안 쓰러질까요? 네, 효과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73살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매년 겨울마다 1~2번씩 쓰러지셨대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거나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가거나 그러셨어요.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검사 결과는 항상 큰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만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셨대요. 거기서 겨울에 쓰러지는 이유가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셨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고 바꾸기 시작하셨대요. 먼저 아침 일찍 나가던 걸 바꾸셨어요. 일어나서 30분 동안 집에서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기 시작하셨대요. 부엌 식탁에 물병을 놓아두고 지나갈 때마다 한 모금씩 마셨대요. 채소도 늘리셨어요. 원래는 김치랑 국에 들어간 것만 드셨는데 이제는 매 끼니마다 나물 반찬을 두세 가지씩 만들어서 드셨대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대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딸이 계속 응원해주고 엄마 잘하고 계세요 하면서 격려해주니까 계속할 수 있었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요. 이분이 느끼셨대요. 나 요즘 몸이 좀 가벼운 것 같아. 손발도 따뜻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함도 덜하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 거예요. 두 달이 지났을 때는 더 확실해졌대요. 겨울인데도 어지럽지 않고 가슴도 답답하지 않고 정말 건강하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해 겨울을 무사히 넘기셨어요. 한 번도 쓰러지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겨울도 계속 건강하셨대요. 지금 이분은 78살이신데요. 이제는 겨울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전에는 겨울만 되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습관을 바꾼 거예요. 단 3가지만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76살 할아버지셨는데요. 이분은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약도 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더 조심해야 하는 분이셨죠. 근데 이분이 평소에 물을 정말 안 드셨대요.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바로 산책을 나가셨고요. 식사도 주로 국물 위주로 하셨대요.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어나서 바로 밖에 나가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구급차를 불러줘서 병원에 가셨는데 심근경색이었대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죠. 응급수술을 받고 살아나셨어요. 정말 아슬아슬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실 뻔했어요 하셨대요. 퇴원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앞으로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바꾸셨어요. 죽다 살아났으니까 진짜 무서웠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동안 집에서 준비 운동하고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물도 하루에 7컵씩 마시기 시작하셨고요. 식사도 채소 위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인분이 옆에서 계속 도와주셨대요. 물 마실 시간 되면 챙겨주시고 채소 반찬도 맛있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렇게 석 달, 6달,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한 번도 쓰러지지 않으셨어요. 정기검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혈관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이대로만 계속하세요 하셨대요. 지금 이분은 81살이신데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매일 산책하시고 텃밭 가꾸시고 정말 활기차게 사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쓰러졌던 게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을 바꿨고 덕분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속 예전처럼 살 건지 아니면 오늘부터 바꿀 건지요. 에이,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쓰러지기 전까지는요. 건강은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잃고 나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그리고 이 3가지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녁 먹고 나서 물 한 컵 마시는 것부터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밖에 나가지 마시고 침대에 앉아서 손발 좀 주물러 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요. 점심 드실 때는 채소 반찬 하나 더 드시고요. 이렇게 하루만 해보세요. 딱 하루만요. 하루 해보시면 이게 별로 안 힘든데 하실 거예요. 그럼 이틀째도 하시고 사흘째도 하시고 그러면 돼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더 개운하고 하루 종일 좀 더 가볍고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확실히 달라져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석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습관이 돼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 겨울이 왔을 때요. 여러분은 전혀 걱정 안 하실 거예요. 나는 준비됐어. 나는 건강에 이런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요.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좋은 습관을 시작하면 바로 반응해요. 혈관도 좋아지고 혈액도 맑아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그래요. 실제로 80살 넘어서 습관을 바꾸고 건강해지신 분들도 많아요. 나이는 핑계가 안 돼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혼자 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럼 가족들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남편분이나 부인분한테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도와줘 하세요. 아니면 친구분들이랑 같이 하세요. 우리 같이 건강해지자 하면서요. 같이 하면 훨씬 쉬워요. 나는 돈이 없어서 좋은 음식을 못 먹는데. 아니에요. 비싼 음식 필요 없어요. 시금치, 상추, 무, 당근, 이런 흔한 채소들이 최고예요. 이런 채소들이 오히려 몸에 더 좋아요. 물도 그냥 수돗물 끓여서 드시면 돼요. 비싼 생수 사실 필요 없어요. 운동도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스트레칭하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서예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손주 보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운 분들도 계실 거고, 텃밭 가꾸는 게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계속 누리시려면 건강해야 해요. 병원에 누워 계시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걱정하잖아요. 여러분이 쓰러지시면 자식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부모님 건강하시니까 우리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식들이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재산이나 집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기다렸다가 나가세요. 그동안 따뜻한 물 마시고 몸을 깨우세요. 두 번째, 하루에 물 6컵에서 8컵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면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매 끼니마다 채소 2주먹 드세요. 색깔별로 골고루 드시고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올겨울은 걱정 없어요. 병원 갈 일 없고 응급실 갈 일 없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친구분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쓰러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세요.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내년 봄에 또 만나요. 그때는 나 겨울 잘 보냈어. 아무 일도 없었어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위해 오늘부터 딱 3가지만 바꿔보세요. 약속하세요. 꼭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은 잘하실 거예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